원래 엉망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권력 지향형이 바뀌면서부터 바뀌는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데 자기와 함께했던 동지들을 다치게 하면서 제가 깡패라는 표현을 쓰는 건 주로 이런 때 써요. 적절치 못한 용어예요. 그럼 바꾸겠습니다. 뭐라고 써요? 도포?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다. 뭐 이런 정도로. 이 정도 표현을 그 관세청을 보호하는 조병로 조병로를 법무관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구명하려고 이렇게 용산이 자꾸 이런 일에 개입하는 건 문제가 있는 용산이 근데 아무튼 이럴 거예요. 이게 뭐 조병로 씨한테 용산이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용산 사과 걱정한다고 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용산 지나가다 전화. 용산에서 지나가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도 저희 정말 최고의 출연진 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동시 접속자 수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든 저희가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뭔지도 저희가 한번 한 분 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죠. 국민의힘의 소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성태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소속입니다. 소속이죠.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소개부터가 좀 이상하네. 저는 동접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런가요? 원인 진단 나왔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방심위가 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각 출연자별로 어떤 단점들이 좀 있을지 저희가 좀 여쭤봤는데 김성태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말씀이 길다. 뭐 이런 이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상이란 말 뒤에 나오는 말 중에 사실인 게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진단이 좀 그건 있었거든요. 사실이네. 사실상. 네,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것도 뭐 모함일 수도 있고. 모함이다. 사실상 사실상. 이게 좀 짧게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네. 제가 동의해요. 인정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아주 그냥 기승전결을 네. 짧게. 기승전결 없습니다. 결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모니터링 결과 신경질적이다 사람이 너무 짜증이 많다. 뭐야? 아직도 현역 같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좋은 어떻게 말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사실상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 그만두고 좀 짜증이 들었어요. 왜죠? 아니, 월급이 이상하네. 잘 아니 안 내가 할 들어오잖아요. 때는 네. 그 객관적인 눈으로 안 보이더니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짜증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요. 짜증이 많이 죄송합니다, 납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 전 정의당 의원이시죠.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대 전 의원님 모니터링 결과는 기가 너무 죽어 있는 것 같다. 기가 죽어 있어요. 예, 힘이 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리볼드 아르기닌을 좀 드려야 되겠다. 요런 리볼도 아르게. 예. 내가 난 그런 건 너무 좋아해. 진짜 공짜 진짜 좋아하십니다. 공짜를 좋아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머리가 벗겨지면 또 탈모약도 받아가십니다. 아니 이거 옥천님 말고 뭐 딴 게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리볼드 아르기닌 있잖아요. 네. 저 벌써 다 먹었어요. 그걸 벌써 어떻게 다 드실 수가 있죠? 진짜요? 네, 2달치를 어떻게 다시 하나 좀 일주일 저희가 동안- 과정이 하도 종류가 많아서 뭐가 네. 문제인지 간장 효과가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네. 자, 리볼드 아르기닌 여러분께도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가운데 5분을 추첨해서 오늘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뉴스 전해주시는 우리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최은경 기자님은 모니터링 결과 너무 좋습니다. 오디오가 물려서 짜증난다는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왜 나쁜 댓글은 제가 매일 소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네. 실시간으로 또 짜증이 확인합니다. 났네요. 또 짜증 자주 내시네요. 자, 저희만 짜증 내는 게 아닙니다. 법사위 여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좀 짜증이 났거든요. 여기가 법사위만 하면 동접자가 줄어요. 근데 어제도 또 제가 이 상대당의 이야기를 네.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네. 정청래 위원장 장사 혼자서 너무 심하게 만회하는 거예요. 부럽습니까? 아니 장사한다. 저희대로면은 민당 원 안에서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말이에요. 네. 네. 박찬대 원내대표 존재가 뭐 거의 없어지죠. 네? 타 상임위도 그냥 다 활발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예. 모든 언론 국회발 언론 기사가 그냥 가십거리 중심으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청래
혼자 장사 너무 심해요. 장사가 너무 심하다. 아, 이거 줄여야 돼요. 그 장면 잠깐만 저희가 좀 보고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네가 뭔데?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게 제가 위원장님 보고 네가 뭔데 했으면은 반말을 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르치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명사 네. 논쟁 뜨겁습니다. 지가 뭔데? 국문과 출신이 제가 볼 때 국문과 출신이시죠? 예. 네, 저 말은 사실이에요. 지는 네, 대명사. 자기가 뭔데라고 하는 말에 음. 자기라는 것은 반말은 아닌 건 맞아요. 네. 근데 존댓말이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네. 위원장님이 뭔데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네. 혹은 위원장이 뭔데라고 아. 자격. 근데 지가 뭔데라고 한 거는 이제 개인 대 개인의 인격 대결을 한 것이니까. 네. 그래서 네가 뭔데면 반말이 맞고 지가 뭔데는 반말 아닌 건 사실이지만 지가 뭔데는 경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존중하는 의미도 없는 상임위원장 거다. 상임위에서 나와야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는 네. 저희가 좀 초등학교 국어 시간도 아니고 예. 저기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네.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상임위에 퇴거 명령이 있다는 거는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네.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을 정말 연구를 잘했구나. 자기가 쓸 수 있는 수단을 네,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찾아보고 준비 그러니까. 다 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가 실종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하면서 네. 이제 정인들 동행 명령은 제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여야를 아우르는 자리예요. 네. 그런데 특정 정당의 뭐 상임위원들을 퇴거 명령 내리는 이 사례가 없어요. 아니 그 진행을 이제 때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제 고의적인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땐 방해할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거나 해서 이제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두 명에게만 시켰는데 전원이 회의를 네. 진행 안 하려고 할 때 그 진행을 요령 있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될 수단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을 회장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은 사실 이건 과하다. 좀 과하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정해가지고 추스리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때는 그런 일 없었죠. 없었죠. 아니 지금 퇴거 명령이라는 거는 저는 제가 25년 동안 처음 봐요. 근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언을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면 정회를 하거나 아니면 자 그만하세요 해서 이렇게 진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땐 상임위원장이 퇴거 명령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좋은 사례이죠. 한 수 배웠어요. 네. 김정대 의원님도 한 수 배우시는 근데 거예요? 한 수 배워봤자 상임위원장 할 일이었기 때문에 배운 거 써먹을 데가 없어요. 저는. 공부는 열심히 큰 합니다. 의미는 없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법사위 운영이 이제 계속 저렇게 진행이 되면 네.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쟁점 법안들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은 저럴 수 있는데 이제 저런 감정적인 골이 깊어지면 이제 비쟁점 법안 중에 민생 법안도 이 감정상 잘 통과시켜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네. 보면 두 개를 좀 조화롭게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정청래 의원이 원래 네. 저렇게 간 걸로 보이지만 원래는 문청이었어요. 문청. 문학 청년. 예, 저 대전 보문고 다닐 때 문학회 출신이고 네. 그때 시로 상도 탔어요. TMI입니다. 그랬군요. 네. 여러 측면이 있다는 네. 얘기를 하려고. 근데 지금 저런 모습은 대학교 때부터 있었던 모습이라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워낙 그 군 관련돼서 여러 전략들을 또 잘 짜는 걸 이제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뭐 국회에서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그런 소용 전략들이? 없고. 저런 것들은 일종의 뭐라고나 할까 전략 차원이 아니라 네. 일단은 어떤 그 술수와 어떤 그 뭐랄까 낮은 전술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 전략이란 이름 전문가가 붙이기도 부끄럽다. 그런 걸 합니까? 그런 거 저건 통칭해서 이제 일종의 기싸움이에요. 여야 간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일어나는 기싸움인데. 이게 너무 지금 과한 거 아니에요, 진짜 기싸움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기가 센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제 기싸움이 이제 더 커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퇴거 명령도 신기한 일이지만 지가 뭔데 이렇게 앞에 대고 하는 것도 사실 드문 일인데 어쨌든 과거에는 법사위가 되게 법률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쭉 앉아 있고 또 완주 변호사로 해서 박영선, 박지원 이런 네. 분들도 이제 저런 막말보다는 네. 혹은 센 말보다는 이제 논리적으로 물론 가끔 이제 심한 저 비유를 든 적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기품이 이거 저 해결 방법이 저 뭐 국민을 생각해서 민생을 또 저 떠올리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해결 아니면 방법은 서로 양쪽에 뭐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자 이런 얘기도 하지도 마시고 그럼 해결 방법 없어요.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없는 걸로. 아.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국회 거예요. 국회 품격 없어지고 이제 네. 뭐 장관들 부처 이제 국회 업무 보고하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대기관인 국회의원들 헌법기관 네. 질의를 하면 공손하게 답변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고 룰인데 이 룰이 깨지잖아요. 네. 어제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그냥 제가 볼 때는 아유 저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국회나 정부나 네.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아, 이런 게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이나 모든 또 게 상임위원장 정청래의 책임만은 아니고 져버리면 이렇게 돼요. 정청래만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청래만 빼면 돼요 여기서 근본적인 지금 여야대치 국면은 꼭 네.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뭐 그렇게 또 비하 학대시키면은 그것도 문제 없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또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어쨌든 대통령 법사위 타당이십니까? 법사위 이제 법사위 권한이 너무 힘 좀 세요. 내세요, 김종대 의원님. 예, 혼자 그냥 뚱뚱 하지 마시고. 원내대표를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역대 가장 최고의 군사 전문가 국회의원으로 네. 모든 여야 의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뭐 자 그러면 뭐 요 문제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네, 됩니다. 핫피플 네. 이진숙과 김문수, 야. 문수와 진숙. 김문수 네. 와 위원장이 드디어 이제 장관이 되는 거군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진숙 후보자를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네. 이미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임명 시작해서 그 동시에 그냥 준비했다는 듯이 이제 네. 쏘세요 해서 쭉쭉쭉 나가고 있고 네, 방통위 추천 KBS 이사 7명 임명한 네. 대통령까지 제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거의 달성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동시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네. 지명을 했는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이 노동 문제는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뭐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한 22년 그렇죠. 했죠. 80년대 90년대 그때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운동 현장에서 네. 아주 격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에 그 인천에서 뭐 공전화 부스가 불타고 막 그런 53. 예, 그런 뭐 인천 뭐 그때 사태 이런 것도 없어서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이분입니까? 바로 네. 이분이죠. 네. 원래는 저 학생과 저 야당은 네. 평화적인 한 판씩만 하려고 했는데 네. 이 형님이 네. 무장한 노동자 부대를 끌고 와갖고 깽판 쳤어요. 완전 다 엎어버렸어요. 아주 강성인. 무장했다기보다는 네. 그때만 해도 화염병과 돌과 강목으로 뭐 무장했죠. 하여튼 그때만 해도 좀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사회적 약자 특히 노동계층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된다는 게 당시 그 당시는 그 김문수 정도가 아니고 사회주의 무장 혁명론자였어요. 그 당시 노동자들이 김문수 총을 탈취해서 운동가의 체제를 입장이었어요. 전복해야 한다고 했던 분이요. 그런 분이 지금 노동부 장관이 되신 거예요. 아니 노동자를 많이 아주 잘 됐어. 많이 그러니까 생각하시겠군요. 아주 상당히 그러니까 이 적절한 사회주의 인선이네요. 체제의 그런 문제와 나중에 이제 생각을 바꿨지만 근본이 네.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맞지 않다. 네. 그래서 난 전향한다.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전향을 했죠. 전향을 했죠. 네. 전향하면 뭐 노동부 장관 시켜도 돼요? 노동부 장관 바로 시켜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적절하다고 보세요. 이 인선은 김문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아주 적임자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노동을 잘 이해하는 분이고 네. 그 노동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좀 걔네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분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명감, 책임감, 특히 대기업 정규직 금융 공기업이는 뭐 좀 큰 노조들의 어떤 그런 것보다 소위 아주 작은 사업장에 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 3D 업종 노동자를 각별히 챙기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김문수 그러니까 후보자가 그 대신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로부터는 예. 상당히 큰 반발이 있죠.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는 조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겠군요. 계속 좀
긴장을 가지고 있는 관계가 될 거다. 그래도 경산호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대타협을 뭐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은 실패했잖아요. 노력은 많이 했죠. 실패했잖아. 제가 볼 때는 네. 노동부 장관은 김성태 의원이 훨씬 적입니다. 그러네. 왜냐면 이분은 네. 진짜 노동운동을 했고 음. 그다음에 실제로 노동자들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성과도 있었어. 네. 근데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계가 너무 격렬히 반대하는 분이에요. 네. 그럼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가 반발하는데 어떻게 노동 정책을 펼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됐을 때 사용자 측에서 반발했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노동 정책을 펴야 될 분이 딱 됐는데 노동계가 다 반발하면 어떻게 노동 정책을 펼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은 이분을 왜 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거예요? 지금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나 김문수 장관 임명은 네. 결국 전쟁 선포예요. 전쟁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총선에 대패하신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를 대화 타협 통합으로 바꿔야 될 분이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종군 기자 출신의 전쟁 경험이 많은 이준숙 네.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사회주의 무장혁명을 꿈꿨던 전향을 했지만 김문수 이런 분을 노동부 장관이 임명한다는 것은 좀 하반기에도 집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고요. 그런 의미를 갖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 해석은 야당은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 왜냐하면 중도적이고 예. 전문가이면서 대화가 되는 분들을 앉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거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앉힌 거예요, 양쪽에다. 야당과의 전쟁 선포다.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국민과의 전쟁 선포다.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 두 분의 경우를 보면은 어떤 종교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사람은 한때 그 종교를 믿었던 사람, 개종한 사람처럼 공격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그런 경우예요. 세상에. 그 종교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오히려 그 종교를 엄청 그럴 수 있죠. 너무 감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깊은 감동. 다 한때는 이 진보에서는 그래도 꽤나 귀감이 될 네. 하나의 어떤 강한 강성 진보적인 인물인데 두 분 다 정반대로 바뀌셨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로 공격적이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 제가 청문회를 유심히 보면 그 역사 인식에 대한 발언들 같은 경우 과거 10년 전 보수 정부에서도 불가능한 발언입니다. 이건 보수의 발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저렇게 그 뭐 과거사에 대해서 개별적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고 요즘은 다 그런 분들이 제 일렬에 서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뭐랄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뭐 이런 어떤 그 극우 정당의 어떤 그 모습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네. 이건 프랑스의 르펜이 지금 대통령 된 거와 유사한 현상이에요. 안 됐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기존 보수와도 다른 인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간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난민 문제가 있습니까? 극우가 등장할 이유가 없는데 네. 그리로 출구를 이렇게 찾으면서 제 일렬에 네. 굉장히 이런 형상들이 많아진 거는 네. 이건 10년 전 보수 정권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방통위원장이 인기에 영합된 그런 인물로 또 이렇게 인선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아닙니까? 예. 나름 그래도 공직을 수행할 능력과 역량, 자질 막 그런 측면에서 특히 지금 현재 여소야대 장구에서 네. 지금 민주당의 하력이 얼마나 셉니까? 여기 좀 투사가 필요하다. 저 센 하력에 그래도 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배짱 또- 심지가 굳은. 또 뭐 한마디로 맷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분은 배짱과 맷집이 있어야 그 깡패들을 전면 배치하면 되겠어요. 내가 볼 때 이분들은 깡패들이요. 내가 볼 때 또 사고 내시네. 사고가 아니라 나는 네. 정책을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우러 들어오신 분이고 이준숙 위원장 들어오자마자 그날 바로 해치우는 거 보세요. 네. 군사 작전도 이렇게는 안 해. 제가 볼 때 그냥 앞잡이 노릇하러 들어온 거예요. 아니 어차피 탄핵될 거 뻔히 알면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근데 문제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또 그 법인카드 사용 있잖아요. 네. 이게 희한한 일이 많잖아. 어. 근데 보통 이런 얘기하면 좀 얼굴이 붉어지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해야 되잖아. 아이고 야 내가 얼굴 이 눈에 빗을 내면서
뭘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걸 보면서 네. 아니 그러면 김혜경 여사는 10만 원 법인카드 쓴 것 때문에 좀 기소돼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기소됐는데 10만 원 가지고 이분은 수백만 원짜리 상품권도 사고 예? 아니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지 왜 상품권을 사요? 예? 주유소가 기름 파는 데지 상품권 판매하는데요? 근데 기름 넣으러 갔으면 기름 넣고 와야지. 예? 하니까 네, 이제 주유권 샀겠죠. 팔아요. 근데 아니 파는데 네. 빵집도 그래요. 적절하지는 않다. 아, 근데 그래서 저의 질문이 이거예요. 관용차가 탱크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예. 한 번에 200만 원 한 번에 넣어야만 200만 원 들어간다는 아니 근데 거예요. 이진숙 네. 위원장은 사실상 이제 번트를 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거 하나를 반드시 하겠다. 탄핵이 올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들어가겠다. 해서 요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이 새로 들어온다 만약에 그럼 이제 이분이 와서 뭘 할 것인가? 어떤 그 정책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원하는 노동개혁을 완수할 것인가는 사실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일인 거잖아요. 아니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이요. 노동과 관련된 의제들은 대부분 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법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건 일상적 관리거든요. 네. 거기서 김문수 장관이 추가로 더 하실 일은 없고요. 다만 지금 국회가 어쨌든 야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노동 의제 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생각하는 의제를 네. 법제화해서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들 방식으로. 네. 결국은 싸우고 의제 싸움을 하고 거기서 큰 스피커로 기용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제도를 좀 안충해서 하겠다 그러면 훨씬 더 야당과 대화가 될 수 있는 노동 전문가가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국문학과 우상호 출신 우상호 이제 대표께서 오늘 방송이지만 상당히 그냥 객하게 입장을 내는 거는 처음 보는데. 국문학과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은 특히 뭐 예. 국회 안에서도 용어 선택이랑 의구사 자체가 품격이 있어요. 아, 품격 있는 분이다. 아, 그리고 유머도 있고. 유머도 있고. 아, 괜찮은 분이죠. 저희 예. 뭐 소주도 한잔 하면서.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대화가 거죠? 되는 사람인데 네. 그런데 오늘 뭐 김문수 위원장하고 또 이진숙 방통위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위원장인데 네. 물론 한 분은 이제 장관으로 되실 분이지만 네.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아, 이제 이런 분들도 과거의 인식에서 또 지금 시대에 걸맞는 그런 노사관계라든지 만들어낼 수 노동 있다. 정책 다 새롭게 잘 가져갈 수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아니, 막 편협하게 근데 그냥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이 제가 이야기죠. 김문수 선배 잘 알잖아요. 원래 친했던 사이고 원래 그 뭐 사수 비슷했잖아요. 사수는 아니고요. 왜냐면 나하고는 이제 노선이 달라서. 예. 근데 그래도 제가 운동권 선배들은 존중한다고. 예. 내가 김문수 선배가 떨어지고 나서 거기 그 소사 예. 그 사무실에 방문했었어. 아, 부천 부천 소사. 소사. 음료수 네. 들고. 그래도 운동권 선배가 출마를 했는데 당은 네. 다르지만 네. 제가 그 정도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분이 국회의원하고 또 도지사 할 때까지도 네.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공격하진 아니 전향은 했어도 그건 뭐 자기의 서신이니까 상관없는데 네네. 스타일이 음. 괜찮았다고. 음. 갑자기 대구 내려갔다가 막 서로 올랐다 바짝바짝 하면서부터 갑자기 극우로 변신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행태가 네. 너무 과격한 그런 형태로 극우적인 그 네. 형태로 변하고 그 전 목사님 그 집회 가서 얘기할 때도 보면 전광훈 목사. 야 저거는 네. 상식을 넘어선 얘기를 한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분의 소신일 리가 없어요. 아.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네. MBC 있을 때 그렇게 원래 엉망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갑자기 권력 지향형이 바뀌면서부터 바뀌는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데 왜 자기 후배나 동료나 네. 자기와 함께했던 동지들을 다치게 하면서 예? 상처 주면서 해고하면서 뭐 밀어내면서 이렇게 크려고 하느냐. 제가 깡패라는 표현을 쓰는 건 주로 이런 때 써요. 네. 그러니까 그 적절치 못한 용어예요. 그럼 바꾸겠습니다. 뭐라고 보세요, 볼까요? 보세요. 조폭? 아니 좀 극단적인 방법과 아니, 근데, 예? 예. 방법을 동원해서 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다 뭐 이런 정도로 모니터 결과는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 내정자도 예. 한노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예.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이런 걸 여야 합의에 의해 가지고 법안이 나오면 그 법안 취지도 좋아지고 살려나가는데 그걸
그냥 민주당하고 그냥 야권의 입장만 담아가지고 계속 내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맷집과 그래도 뭐 국회의원 3번 하고 알겠습니다. 도지사 2번 하고 예? 근데 양쪽이 약간 비슷한 이유로 이런 그러니까 정도 맷집으로 이제 네. 버텨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야당에서는 입장이겠죠. 대통령이 워낙 이러니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지라고 하고 여당에서는 야당이 뭐 절대 권력으로 이렇게 의회 폭주를 하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 사람 맷집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 아니겠냐 서로 이런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항상 어디 가서나 하는 얘기지만 지금 야당의 대응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냐? 네. 그냥 부족한 게 있다고 인정해요. 예, 너무 강경 일변도로만 가는 게 꼭 네.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원인 제공을 결국은 대통령이 했고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다음에도 바뀌지 않으니 야당이 있을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조금만 변화해 주면 네. 우리 당 안에 온건파들도 이제 대화 국면으로 가보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럴 저 명분이 같은 없다. 대화파가요. 네. 설 자리가 현역은 없다. 아니지만 네. 당내 인사들 만나서 야 너무 이렇게만 하지 마라는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그런 왜냐하면 분위기 전혀 아니군요. 아니 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쪽에서 뭐 좀 곁을 줘야 저렇게 나올 때는 우리도 좀 이렇게 예? 손을 잡아줄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어라고 네, 말할 네.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 저 김정대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 여쭤보면 자꾸 전 말 시키려고. 안쓰러워서 그래요. 예, 아, 자꾸 그럴까요? 마음이 쓰이네요. 뭐 이거. 저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그럴까요? 또 다음 이슈가 또 네, 약간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럼 다음 뉴스 한번 네, 넘어가겠습니다. 정대타임 한번 갈까요? 네. 임성근 명예 전역 신청. 임성근 단 임성근 전 사단장. 해병대 1사단장이 이 명예 전역을 신청했는데 이 명예 전역하면 수당이 따로 붙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퇴직금 쪽으로 뭔가 더 나오는 건 그렇죠. 뭐 것 교사도 같아요. 희망퇴직하면 뭐 네. 수당이 붙지 않습니까? 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전역은 명예 전역 있고 불명예 전역 있고 뭐 또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둘 중에 하나가? 불명예 전역은 뭐 그건 심한 거죠. 네, 그럼 네. 잘못해서 이제 같은 하는 거고. 건데. 네. 그냥 정상적인 전역이 거는 이제 군인의 전역은 네. 정상적인 전역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급 정년하고 연령 정년. 그 정년 차면 예, 네. 계급을 어느 정도 진급을 못하면 예컨대 대령은 56세에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장군인 경우에 이제 그 연령 정량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한 5년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명예 전역을 하겠다. 네. 교사로 얘기하면 희망퇴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저 남은 5년에 그 본봉의 50%를 개월수를 곱해서 네. 그 액수만큼 수당을 주니까 아. 사실 그 군 생활에서 더 이상 명예로운 어떤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 하면은 희망 퇴직하듯이 예, 이렇게 명예 전역 신청. 그 정도면 다소 희망이 생길 것 같네요.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근데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네. 그 어제 법사위에서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명예 전역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한 상태고 민주당은 아니 이게 무슨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도망가는 거냐 불명예 도주 전역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고주 전역. 네.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는 네. 그 경찰에서 무혐의 그 판정이 나면은 오히려 군 생활을 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기 그 청문회가 원인이었던 거죠. 그 나흘 전에 네. 그러니까 19일 날 청문회에서 굉장히 면이 많이 깎였어요. 그리고 군인으로서는 참 굉장히 굴욕적인 그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흘 뒤에 신경의 변화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은 이거예요. 이 명예 전역 하면 안 된다는 게 국방부나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입장이 다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공수처 피의자인데 어떻게 전역하냐. 사실은 민주당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피의자가 전역을 하냐. 예. 그러니까 둘이 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금 민간인으로 통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수처 마칠 때까지는. 뭔 얘기할지 몰라서 네, 그리고 임성근 그 사단장뿐만이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은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네. 저 계속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이 최혜병 사건 이후로. 아. 그런데 계속 나죠. 유임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현상이 생긴 게 네. 임성근 사단장의 사관학교 기수가 네. 육군에선 지금 사성장군이에요. 해병대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최혜병 사건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인사 전체를 막아놓은 거예요. 아이고 해병대 난리 났네. 그러니까 저기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동기생이 해군 참모총장이에요. 그러니까
해병대 전체가 인사가 안 되니까 부글부글 끓어. 아. 그런데도 막아놓은 거는 최해병 사건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본인이 명예 전역을 신청했다고 해서 받아줄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끝내고 나가라. 그러니까 어제도 그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네. 신은식 이제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딱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공수처에 이제 고발돼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당사자가 자신의 편의적인 판단으로 전역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그대로 한 건데 네. 그 답변이 사실상 야권의 주장 그와 일치하는 거는 일정 부분 사실이죠. 네. 근데 이거는 좀 늦었습니다. 윤석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사고 났을 때 네. 그때 뭐 이렇게 뭐 저 해병대 그때 감찰 그때 그 수사 그때 사표 수사단이죠. 썼어야 된다. 그때 수사 시작 때문에 이미 사표 사표를. 쓰고 나 책임 내가 뭐 책임이 있건 없건 그래도 내 아까운 부하 장병이 이렇게 네. 목숨을 잃었다. 네. 내가 도의적으로도 책임져야 된다. 막았잖아. 그때 해야지. 아 근데 그때 못하게 했어요. 제 막았잖아. 기억에는 그때 28일, 임성근 7월 사단장이 28일.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네. 얘기해서 그 엄청 간- 크게 자막이 떴던 아니 기억이 그걸 나는데. 관철을 결국은 본인이 많이 그렇죠. 했어요. 소신 있게 소신 버텼어요. 소신 있게 아, 끌고 나 간 게 그냥 아니고 군인답게. 나가겠다, 책임지고 나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적인 이 양반이 지난번 정청래 또 위원장이 법사위 불렀잖아요. 네. 그때 법사위원들 또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일어서라 그런다고 그 해병대 사령관이 그 자리에서 답변석에서 그냥 일어서야 되고 그 수모를 그 전국에 그냥 해병대뿐만 아니라 사기가 많이 떨어졌겠어요. 엄청난 군사기 저하로 네. 그게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 한 당사자가 가지만 더 이 양반이에요.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우리나라 서북도서 방어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아. 서해 NLL, 네.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방어 책임자가 아. 우리나라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아 그래요. 거기서 육군, 공군, 해군을 배속받아 통합지휘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중요한 현행 작전 지휘관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런 직위에 있을 사람을 공수처 피의자로 가서 14시간씩 조사받고 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 사령부의 사령부 간부들이 다 참고인으로 불려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의 직무유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NLL 안보가 중요하다고 취약해지겠네 해놓고 그러면. 그런데 그 영이 안 쓰는 이 지휘 구조가 상호 그 간부와 사령관 간에 다른 증언이 나오고 네. 이런데 가서 간부 회의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이게 현행 작전을 하는 이 지휘부 책임자들인데 여기다가 서북도서 방을 맡겨놓은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여기서 어떤 그 부하 간의 상하 간의 신뢰가 지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양병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유사시에 용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휘의 체계가 비정상인 거죠. 네. 양병이라는 건 뭐예요? 지휘한다. 작전에 이제 네. 군사력을 써먹는 게 그거 이제 양병이라고. 용병이라고 하고 네. 평소에 교육 훈련하는 건 양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다가 지금 서북도서 방어를 맡겨놓은 게 네. 이게 최해병 사건 해결될 때까지 아. 여기에 어떤 작전의 최고 책임자를 맡긴다? 이 자체가 안보의 구멍이고 오죽하면 해병 전후의 그 중앙회에서 네. 작년부터 국방부에 건의한 게 해병대 지휘체계 정상화입니다. 그러면 이거 김기현 싸우는 군대가 사령관을 아니라 빼내라. 빼라. 그리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임성근 사람을 사단장도 빼라. 하고. 근데 임기를 사단장 정상적으로 마치게 했고 사령관을 지금도 계속 유임시켜요. 다른 군은 다 바꿨어요. 해병대만 안 바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서북도서 방어를 맡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 법 이전에 안보에 대한 기본의 문제예요. 네네. 김기현 사령관은 그럼 출근을 계속 하고 정상 있는 근무하고 건데. 있죠. 네. 그러다 공수처 갔다가 아. 근데 이게 검찰 공사가 조사 다망하네요, 받다가 진짜. 이러는 거 이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입장이 있어요. 이걸 최상병 해병대 그 네네. 최상병 사건 지금 이게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마치 또 국방부에서 인사를 했다. 아, 인사를 그게 또- 하면은 또 뭐 그걸 뭐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말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아, 저러지도 건들지를 못한 못하는구나.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신원식 아니, 국방부 이런 장관이 부분이 전역은 못 시키더라도 네.
현재 당장 시급한 안보상의 이유로 현재 지휘권 개선에서는 배제시킬 수 있지 않는 거예요? 투스타가 대응하면 됩니다. 대응하고 아, 대기 다른 발령을 투스타가? 하고 그냥 네. 투스타에게 그걸 네, 맡기는. 과거에도 전례가 많은데 네. 예컨대 옛날에 해군의 비리가 많이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총장이 이제 수사를 받게 되니까 막 차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심지어는 투수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휘에만 전념하도록 오로지 전방만 주시하도록 그 외에는 다른 여건을 다 안정시켜 주는 게 이 현행 작전 지휘자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배려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오만 의혹의 한가운데 지휘관을 집어넣고 거기서 수습을 하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서북도서 방어 훈련하러 가요 또 한미 연합 훈련하러 가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이게 국방 심해요, 안보 이게. 차원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 제기를 저는 우리 김의원 하신 내용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공수처가 왜 이렇게 넉장된 수사를 하냐 공수처 이거예요. 잘못인가요? 좀 이 사람들 말이에요. 난 네. 이해가 안 갈 정도. 응? 공수처가 수사를 너무 늑장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맘만대로 하면 될 일이 아니죠. 만만디. 이거는. 네, 근데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 윤 대통령 통화 기록 우리 작년 8월 2일에 그 전화 많이 했었다는 이야기도 계속 네네네. 해왔잖아요. 근데 이 최상병 수사위합 사건의 핵심 증거다. 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돼가지고 내일이면 사라진다라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또 8월 2일에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세 차례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네. 이거 특검이 이제 되더라도 통과되더라도 이걸 다시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대부분 증거 보존 신청을 했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그래서 지우지 않고 서버에 남겨두는 그렇게 건가요? 해서 통신사에다가도 협조 요청을 하고 하면은 자동으로 지워지더라도 네. 이 백업이 재판 중인 되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는 다 보존이 된대요. 네네네. 근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직 성역이에요. 이거는 영장도 안 받아졌고 기각이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지금 공란으로 돼 있고 대부분의 증인들은 증거 보존 신청으로 남겨져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어요. 그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따로 하진 못하지만 그와 통화한 다른 사람들의 기록 그렇죠. 그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다 예. 보존이 되면 네. 대통령 통화 기록도 자연히 남는 겁니다. 네네.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하여튼 기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다 수사의 예상했던 시대는 그게 공소시효나마 이게 수사 기록 자체가 네. 수사에 또 지장이 되고 또 공소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 그 조치를 해놓습니다. 그건. 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내일 통화 기록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네. 요건 다 보존 신청을 해놨다는 말씀 네.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뭐 또 하나의 네. 외압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판 수사 외압 사건 저희가 이제 두 차례 정도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 세관 마약 수사를 경찰에서 했는데 그걸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서울청에서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세관 관련을 빼라 용산에서 이제 보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공수처가 요 이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혜룡 경정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그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나왔던 백혜룡 경정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제가 당의 말을 빌어서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도 경무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산에서 전화 또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지. 네. 아니 뭐 이런 사건까지 용산에서 전화를 할 일인가 싶기는 이게- 한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또 이분이 백혜롱이 경정이 네. 예. 공교롭게도 이제 서울 강서 하곡지구대 맞아. 네. 하곡지구대장으로 이제 또 발령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 글로 갔어요? 네. 경찰청 입장에서는 또 이분이 이제 간세청장도 고발하고 네. 쉽게 말하면 내부자 고발 형식으로 네. 이렇게 자기는 나름 마약 수사 이제 이 행사과정 영등포 경찰서 행사과정 하면서 아주 자기는 뭐 성과적이고. 일을 잘했던 뭐. 네. 일을 열심히 나름 수사를 했고 네, 성과도 네. 있었는데 예.
또 브리핑 하자고 했고 그래서 하려고 준비도 됐는데 갑자기 이게 뭐 내용이 좀 뭐 이렇다. 이거는 경찰 내부에서 감찰을 통해 가지고 네.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는 문제예요. 이런 걸 자꾸 밖에서 우리 언론이 정치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분에게 감찰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상부에 보고를 해서 윤희근 청장한테까지 어쨌든 고생했다 그러니까. 치하를 받았는데 그 갑자기 세관 내용을 빼라라고 브리핑에서 서울청 지시가 내려왔으면 그걸 누가 감찰을 그러니까 진행할 수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도 작년 9월달에 이분을 격리를 했거든요. 네네. 이 사건 마약 수사 사건 대단히 성과낸 거 잘했다 이런 평가 아니었습니까? 그 뒤로 이게 뭐 브리핑이라든지 또 이런 이 내용은 간세청 이제 국가부처 경찰 네네네. 관세 이런 국가기관들이 모양 이 사람 주장대로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걸 뺄 걸 빼자 이런 내용인데 네. 그런 사실이 자기는 수사를 담당한 최은진 그런 가장의 입장이었다면 이건 부당한 내압이다. 네. 그럼 경찰청 내부에 네. 감찰을 해달라. 경찰청 내에서 예. 이런 거 충분하게 이런 문제 다룰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잘 수사해 갖고 그런데 이분이 밝혔는데 자기는 좌천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도 그 지시한 그러니까. 분들은 또 승진하고 또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네. 이분이 수사해서 발견 이제 이 압수해 저기 뭐 수사한 게 마약으로 말하면 74kg이에요. 예. 74g이 아니야. 예. 어마어마한 마약량 아닙니까? 역대급. 이건 뭐 그럼 이건요 상을 줘야 돼. 원래 한 2계급 특진 정도 상을 나오잖아요. 줘야 되는데 좌천을 시켜? 네. 무슨 이러면 누가 수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 필로폰 74kg가 들어왔어. 예. 그럼 해외에서 들어온 거니까 예. 어쨌든 세관을 통과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면 이 74kg라고 하는 이 정도의 양이 그냥 예? 들어올 수 이 정도면 세관 안에 뭔가 결탁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경찰이 할 수 있는 거지 수사한 당연히 사람이. 그렇겠죠. 진술이 나왔어요. 그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사해서 이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수사한 사람한테 세관 관련된 거는 누락시키고 그거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좌천을 시켜. 이렇게 수사한 나라가 나라요? 이건 이게 저거- 나라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은 예. 그 몸에 두르고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예. 이걸 믿을 수 없는 경찰이 더 진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각기 다른 진술원으로부터 인천공항의 한 4명의 세관원으로부터 협조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 현장에 출동을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1차 조사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 직후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경찰 내에서 뭐 용산하고 얽혀가지고 모종의 어떤 외압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구명 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커진 게 아니라 네. 이종호 파일에서 터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종호 씨 이종호 파일에서도. 그 녹취록에 보면은 예. 8월의 녹취록에 그 조병로 조병로, 경무감을 별 하나 더 달아줘야 된다, 치안감 달아줘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경찰에서 외압 사건은 9월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적극적으로 조병로 경무장 진급을 위해서 자기가 뭐 또 VIP의 용산한테 또 떠벌린 겁니다 이종호가. 네. 그런데 그 직후에 이 외압에 대한 경찰 내부 감찰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4차례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한 게 밝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로해가지고 저기 저 중앙인사혁신처에 징계 요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네. 이게 9월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불문 결정이 딱 난 거죠. 그래서 징계가 없던 일이 돼 버리니까 또 경로한 거예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네. 그래서 저기 내부 감찰을 다시 해가지고 네. 경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징계가 아닌 경우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경고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앙인사혁신처에서 여태까지 경무관급 이상의 징계 중에 네. 불문으로 결정된 게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이거 딱 한 건이에요. 딱 한 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그러면 보호 혹은 비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혹시 뭐 추측 정도 아니 하세요? 지금이야 추측밖에 안 되지만 예. 이건 윤희근 경찰청장보다 더 센 힘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 이종호 씨가 관련됐으면 김건희 여사네. 그런데 이제 이제 그 단정적으로 뒤에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이종호 씨는
그때 그 말을 하고 나서 만약에 개입을 했다면 중앙인사혁신처 단계입니다. 예. 그 단계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단계 예. 좋은데 누구를 보호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세관 직원, 그 관세청 조병로. 직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종호 씨가 직접 관세청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 관세청을 보호하는 조병로 조병로를 경무관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구명하려고 그럼 이렇게 조병로 되네요. 경무관이 결국, 관세청을 보호하려고 했고 그러다 생긴 문제를 다시 이제 이종호 씨가 조병로를 구하려고 했고 그러다 네. 여기까지 왔다.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추측인데 그런데 그 전에 영등포 경찰서장 그 김총경이라고만 하죠. 네. 지금 대통령실 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작년에 그 한참 수사가 진행되던 8, 9월에 그 형사이과장 그 백경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 그러면서 관세청을 빼라. 음. 브리핑도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백경정은 머리가 허해지더라는 거예요. 네. 이제 겨우 수사가 제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데 네. 서장이 빼라 그러니까 머리가 허해지더라. 그래서 다시 서장한테 이번에 자기가 전화해서 확인을 하죠. 네. 용산에서 그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한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거든. 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한 말을 계속 시인을 한 걸로 본 거예요. 네. 요 녹취 파일이 나온 거예요. 예. 이거 제대로 이거죠. 수사하려면 이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거요? 예. 지금 공수처로 공수처가 갔잖아요. 하고 있는데 예. 공수처 또 늦어지겠네. 근데 또 공수처 4부예요. 네. 그러면 거기가 최혜병 수사하는 그 부서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검사 한 명이 다 기획하고 예. 세 명이 서포트를 하는 구조인데 예. 최혜병 건도 지금 이렇게 뭐 헉헉거리는데 이게 이제 4부로 또 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기도 어려운 게 이종호 씨를 한때 변호했던 그 검사가 공수처에 2명이나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네. 예. 아유 말을 못하네 진짜. 짜증 나시죠? 그렇다 또 특검 가요 또 이거. 그게 그 수사팀장 백희룡 경정이 네. 다른 데 고발 조치한 게 아니고 공수처에 공수처에. 본인이 직접 고발. 이거 왜냐면 그거 공수 말고는 고발할 데가 없어. 그렇지.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찰 내부에서는 이제 감찰을 감찰하고, 벌려가지고 이제 지난 1월달에 인사행시처까지 네네. 징계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고 지금 근데 공수처 고발까지 간 이분은 거예요. 되게 억울하겠어. 진짜 상 받을 만한 수사를 이런 했는데 거는 자천이 되면 이제 곧 이제 9월 지나면 국정감사 시작되잖아요. 네네. 지금 국정감사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 또 나름 그 자지가 상임위에서 이걸 용산이 자꾸 이런 일에 개입하는 건 너무 문제가 또 있는 용산을 또 미리 이렇게 또 근데 아마 또 이럴 거야. 안정하지 이번 마시고. 조병로 씨한테 용산이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용산 서가 걱정한다고 했다. 또 이럴 수도 있어. 아 용산 경찰. 용산이라는 게 꼭 용산 대통령실만이 아니라 용산서일 수 있다. 이런 거에 용산 자꾸- 지나가다 전화한 거죠. 용산에서 용산 지나가다가. 이란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 게 그리고 사실 용산하고 영등포 가깝잖아.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예. 뭐. 대통령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실 텐데. 아마 이 정도 사안은 자꾸 대통령실 팔면서 이 정도- 이런 거 있으면요. 이거는 발본식은 해야 돼요. 이 정도 사안은 네. 대통령이 관여됐을 리가 없으니까 네. 이거는 민정 쪽에서 예. 다시 재조사를 해서 네.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돼요. 아. 그런 기능이 민정이사 해야 됩니다. 네네네네. 그게 공수처 역할이에요. 민정은 수사 또 기능이 없어요. 아니,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대통령이 개입해서 누가 용산 팔았냐 이거 다시 조사해야 이제 용산 뭐 안 팔지. 이 사람 저 사람 용산 팔아갖고서 자기 하고 싶은 구미용로 다 해버리면 대한민국 체계가 완전히 뭐 물란해지는 용산 거예요.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예, 용산 마트라도 하나 만들었지. 네, 용산 팔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이 사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고 했는데 네. 이 이제 그 조모 경무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간세청을 좀 비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간세청에 근무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오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세청에 한 6년, 예. 6년 7년 근무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수상하게 느껴지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또 용산에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 것이고 너무 과하다. 이런 거는 진짜 발본식은 해야 돼요. 이거는. 만일 그래서 이 정말 일선의 그 수사과장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 수사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네. 자꾸 뭐 특정 기관 비호하고 엄호하기 위해서 네. 사건을 축조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건 근데 원래 이 정권 들어서 처음에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맞아요. 엄청 마약과의 의지를 강하게 전쟁을. 와 운명을 걸 것처럼 해서 뭐 네. 검찰 그래 남부 그래서 그래놓고서 실제로는 요따위 짓을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발본색은 다 세 번.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이번에 거죠? 오늘 네. 오늘 이거 그러세요. 저 끝나면 바로 가서 저기 용산이나 어디 얘기하셔가지고 하고 다음 주에 결과를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아, 네.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한번 좀. 화곡지구대 한번 다녀오세요. 위로 방문 한번 가시고 힘을 실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정보사 국군 정보사 기밀 빼돌린 뭐 이런 사건이 또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세 분 아니면 얘기해 주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예. 국군 정보사의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 해외에서 신분 숨기고 활동하는 우리의 블랙 요원들 신상 정보가 다 있는데 그게 통째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킹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어제 정보위에서 나온 내용이었고, 그럼 이 사람이 진짜 거기다 상납을 한 게 맞느냐 이 정보 자체를. 그래서 블랙 요원들 지금 다 들어오게 만들고. 김종대 의원이 할 얘기가 많네. 이거 딱 전문가니까. 그런데 네. 네. 너무 충격적이라서 네. 이게 도저히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수미테리도 네. 그 예. 윤석열 정부하고 굉장히 그 케미가 좋았는데 거기가 거덜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나 할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이게 다 이걸 통째로 이게 넘긴다는 절대로 게 불가능한 가능할까요? 게 네. 불가능해요. 아니 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역사가 얼마나 많고 경험이 얼마나 많고 대북 첩보가 얼마나 발전해 있는데 블랙 요원이라 그러면 뭐 성직자, 사업가, 학자 이런 걸로 그 위장해가지고 하는데, 예. 실제로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 신분이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드러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일정 정도 어떤 그 관계가 맺었다 끊어졌다 이렇게 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서 양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작 부서에서 옆에 부서의 블랙 요원이 누군지를 몰라요. 대표적인 사례로 흑금성 네, 네. 사건 아실 거예요. 네네네. 그분이 정보사 출신입니다. 거기서 양성된 블랙 요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북 사업을 하면서 무역회사했죠. 국정원하고 협조해가지고 저기 뭐냐 저 김정일을 만나고 네. 그다음에 삼성 애니콜 광고를 평양에서 찍으신 네. 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래가지고 양성됐다 최근에 이중 간첩으로 네, 네, 네. 다시 형을 살고 그랬는데 이런 분은 정보사에서 어떻게 양성했냐면 일부러 동료들 돈 꾸고 안 갖고 아. 그다음에 술 먹고 사람 두들겨 패고 이래서 정과를 만들어요. 아. 그래서 쫓겨난 걸로 돼 일부러 있어요. 패서. 아. 그 맞은 사람 뭐야 그럼?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거죠. 열받은 거죠. 이게 국가가 그 공작이 사람 전과자 만들어 주려고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분이 노출돼도 저 사람은 정보사 정예 요원이 될 수가 없는 인물로 가상 정과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작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신분이 노출되는데 다 넘어갔다? 그것도 북한의 정찰 총국에? 그건 말이야. 예? 도대체 그게 어디서 그렇게 명단이 다 하나의 노트북에 그게 저장돼 있다는 자체도 충격적인데 이게 일부러 넘어갔다? 해킹이라고는 또 뭐 한 군무원은 얘기를 하지만 이게 도대체가 저기 뭐랄까 이러면은 뭐 나라 망한 거지요. 그거는 저 이제는 뭐 대북 정보가 다 거덜난 건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넘어갔다고 보고 모든 블랙 요원을 귀국시켰다. 네.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이건 네. 정보사 국정원장 다 모가지입니다. 그건 이거. 저희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이러고 다시 귀국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면 안 돼, 이럴 때. 그러니까요. 움직이면은 안 모른 되는 척하고 그냥 그리고 있으면 되는 거 이런 내용이 네. 시시각각 아직 수사도 안 끝난 내용이 지금 언론에 언론에 다 계속 공개가 나오고 됐다. 있어요. 이건 또 뭔 수작이야? 이건 더.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다들 파악은 안 되신 거죠. 아, 이게 이해를 할 수 알 없다 수가 지금 없고. 이런 상황인 거죠. 저도 정보위원을 했는데 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네. 이거는 예를 들어 아니 사고가 어떤 한 파트 날 수는 있어요. 그 블랙 요원의 실수나 또 상대 국가의 집요한 어떤 파악에 의해서 노출될 수가 있어 일부가. 그럼 그것만 끌어내지. 네. 근데 전체 블랙 요원리스트가 북한에 넘어가고 그래서 그 활동이 중단됐다? 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일이거든. 블랙 요원 리스트를 군무원이 혼자 자기 컴퓨터에다 이렇게 쭉 수가 없어요. 관리를 하나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이 약간 블라인드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네. 조각은 뭐 만일 그 관련 부서에 일을 했다면 네. 일정 부분 이 조각은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걸 전체적으로 퍼즐로 연결해 가지고 결론은 결과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네. 정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국가 되는 정보망에서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사실은 발본색은 할까요? 발본색은 해야죠 이것도.
어디서부터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맨날 뭐 하자는데 할 수 없는 얘기를 해도 아니 저도 국회 정보에서 저도 뭐 활동을 그러시구나. 해봤습니다만 네. 이게 상상을 초월한 얘기거든. 이게 만약 사실이면 예. 정말 이거는 이제 이 대한민국 정보 파트 쪽 네. 전부 다 처벌해야 되고 네. 전체 코드 다 바꿔야 되고 새로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30년 걸립니다. 이거 30 어디서 말이 안 다 돼. 거기서 이게 피우나 말이 안 다시. 되는 게 정보사 내부망인 군 안보기관 내부망은요. 네. 국정원도 그렇고 USB 이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그 이거는 뭐 그걸 정권 어떻게 이걸 이것도 아니잖아요, 빼내냐. 그죠? 근데 이게 이 파일을 갖다가 결국 건넨 사람이 예. 중국 동포라고 그러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북한의 대남 공작원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거고. 경우는 가능하죠.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땐 네. 전체가 넘어갔다기보단 가령 특정 지역에 이분이 접촉했던 특정 요원 한두 명 정도가 드러나서 가능성은 있죠. 뭐 어차피 양쪽 공작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상당수 규모가 넘어간 것처럼 얘기하고 네. 그걸 군무원이 넘겼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단 정부는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네. 돼요. 이런 보안 사고는 대부분 미국의 NSA의 뭐 도감청 기밀이 터진다든가 뭐나 있을 때 그 에드거 스노든 사건 같은 경우 일단 CIA, NSA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용하게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시인했어 또. 구속영장도 발부하고. 그러니까 이거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한다는 거야. 이거. 거가 최해병 사건도 그 온갖 왜곡한 나쁜 짓 다 한대요. 거가. 또. 그래서 나는 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왜 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키우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그 이유를. 원래는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더라도 쉬쉬하고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어떻게 그건 마무리를 해야 정보위에서 되는데. 비밀복을 일단 하고 부인을 해요. 그렇죠. 이 군문 A 씨가 네. 이 뭐 자기가 그러면은 그 중요한 위치의 정보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면은 이걸 조용하게 일처리 뭐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자신 노트북 이게 해킹 당했다. 이 사람이 뭐 떠들었어 또. 아니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도 불량 요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사람이 주장을 해도 네. 그런 법 없다. 그 사람이 넘긴 것이 불량 요원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부인을 해줘서 보호를 해야지. 사실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넘겨준 사람들이 불량 요원인 걸 인정하는 정부가 거잖아. 확인해 준 거잖아. 이런 미친 짓을 해. 말이 거기다 안 돼. 귀국까지 시켰다 그러니까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이것도 네. 이제 예. 이제 10월달 국정감사 정보위 국정감사 또 기다릴까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국정 거는 감사만 기다리고 이런 있어요. 거야말로 소관 그 근데 상임위에서 약간 너무 심각한데 제대로 파내야죠. 해결이 잘 안 나는 뭐 군은 군대로 정보선 정보서대로 이게 옛날에는 정보기관이나 안보기관들은 되게 별 사고 없이 네. 그러니까 안전사고 좀 나고 이런 것이지 이게 정말 안정감이 있었는데 네. 불안해요. 저는 이거 상당히 진짜 용산이 이런 거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돼. NSC가 이렇게 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네네네. 이런 근데 거를 이제 그냥 가만 놔두나? 정부 초기에 1급 이상 국정원을 전원 면직했지 않습니까? 100% 물갈이를 했다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쓸만한 그 뭐 치안관급 이상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직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군도 대장 전원 물갈이를 2번 했습니다. 한 번도 엄청난데 2번 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3스타로 진급한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안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완전 다. 저녁에 다 예, 그러면.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관을 1년도 채 못한 사람이 3스타 진급해 1년도 안 된 사람이 지금 벼락으로 사성 장군 진급해 합참 의장하고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업무하는 거예요. 무자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물갈이가 이렇게 심하냐면 통째로 해서 자고 일어나 보니 신생국이야.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신생국이더라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안보에서는? 나라. 네.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붕 떠 있는 게 이게 안정적인 그 인사 관리라든가 이 그동안에 축적된 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단절이 되는 아니 데서 뭐 끝으로 요거 하나만 그럼 더 여쭙겠습니다. 그 장군들 다 바꾸면 뭐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신원식 장관이 그 네. 깜짝 놀랄 얘기를 했죠. 드디어 윤석열 정부의 군이 됐다. 라인을 다 얘기를 했죠. 갈아버린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무언가 마음이 안 놓이는 게 다 내 사람으로 새로 만들어진 군대. 그러니까 3스타 이상이 전원 다 새로운 인물이 돼가지고 군 지도부를 구성해 버리니까 합동 작전을 해본 사람이 합참의장하는 건데 일자 무식이거든.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해본 적이. 검사 생활 뭐 2, 30년 하신 분이 자기 사람이 군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만나서 내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 이런 조언을 한 건가? 싹 난리란 소린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뭔 소리야? 여튼 뭐 요것도 다 어떻게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발본색원. 발본색원. 발본색원 합시다.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발본색원 하는 걸로. 오늘은 발본색원으로 네. 주요 키워드 하나 던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이 정치권 정말 최고의 세 분과 함께 해놓고서 바라보는 표정이 최고 맞나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네, 정말 이 전문적인 논평. 이게 그냥 뭐 정치평론가 이런 사람들과는 또 다르잖아요. 네, 현역에 또 다 계셨던 분들이고 아니 하니까. 근데 원로들이시니까 한 마디씩만 듣고 가면 안 될까요? 뭐죠? 사도강산이고 아, 한 마디씩만 해주시면 오늘 주제 설정 너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든다고요? 아니 그 사도강산 이거 저희가 안 계속 된다 그랬어. 마음에 들어. 아니 근데 계속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지금 밀려갖고. 네네네. 사도광산. 이거 우리가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발본색원을 발본색원. 발본색원. 제가 어제 일본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인 사태랑 빠토를 한 게 아닐까. 그 정도의 추측이 지금 나오고 그 추측이죠. 있다는. 그런데 추측. 국가와 국가 간에 아니에요. 일정 기업의 그런 정도는 아주 그건 아닐 것이다. 말이 근데 안 그럼 되는 왜 일이죠. 이걸 해준 거예요, 도대체? 크게 보면 이제 한일 관계를 일본색원.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는 측면에서 특히 이제 미래지향. 그동안 네. 우리 당시 조선인 강제 노동을 부정하고 있던 그런 일본 정부가 네. 이제 강제 노동 자체를 갖다 자신들이 인정하고 진짜 사죄하고 사과하겠다 그런 전제가 이제 뭐 있으면서 좀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저도 이 내용은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들 속내는 모르시는 거군요. 근데 정부가 왜 이렇게 하나? 그건 있어요. 자꾸 뭐 미래지향적 하는데 그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써 있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네. 과거를 잊자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민족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사도광산에서 이거를 해주고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가? 이런 걸 해주면서 난 이해가 안 가. 이거 안 해줘도 되거든. 안 해줘도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줘서 뭐래도 좀 뭐 받아낸 게 뭐예요 도대체? 뭐 받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설마 한일 안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네. 일본하고 이제 군사 동맹, 준동맹적인 걸 하기 위해서 역사, 문화, 사회적인 걸림돌은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묻고 기본이- 가자. 예, 그래야 이제 순탄하게 협력이 된다고 보는 거죠. 과거는 있고 미래로 발전적 협력을 하자. 뭐 이런 이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통해서 예. 동북아가 안보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이렇게 늘 안보가 어려운 뭐 그런 여건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북한을 항상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그런 그만 세력. 저는 고맙습니다. 아유 우상호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예, 어떻게 끊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이번 주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날 하십시오.